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주주서원 가져왔습니다. 저번에가 77년도였죠. 네, 77년도가 첫 번째로 공개되어 있는 거고, 네, 첫 번째로 공개되어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년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야지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연도 78년도에 워렌 버핏의 주주서원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양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좀 힘들었는데 가져왔는데 일단 이건 배경 지식이고 첫 번째도 똑같던 거예요. 여기 보면 직물사업부, 보험사업부, 그리고 보험투자사업부, 은행, 블루칩 스탬프의 사업부 실적이 이어져 나오는 구조다. 이 주주서원이란 거는. 그리고 78년도에 DRC라고 Diversified Retailing Company, 그러니까 리테일 컴퍼니인데 랑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블루칩 스탬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분이 50%가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분이 50% 넘었으니까 우리 실적에도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 사업부를 직접 이제 나오겠다. 전년도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실적을 제공할 거고 그다음에 버핏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인베스터 레터에 써 있는 그런 실적들은 내부적으로 쓰이는 자료와 동일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본다 이걸로. 그러니까 버핏이 많이 강조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네, 거기에 쓰이는 수치들도 우리도 똑같이 이걸 쓴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걸 통해서 밸류에이션 해봐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버크셔를 밸류에이션 할 때 워렌 버핏이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을 똑같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지금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일단 내용을 보면 지난 3년간 보험 사업부가 노다지였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보험 사업이 너무 좋았고 25%의 복리로 그러니까 3년 동안 2배 올랐다. 이익이 2배 늘었다. 네, 이익이 3년 동안 2배 늘었다. 근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3년간도 굉장히 좋았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보험 사업 우린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면 보험 엄청 커졌죠. 네, 엄청 커지고 나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둔 사례가 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과 주가를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가 투자하는 증권에서 막대한 이익 가져올 것이라고 느낀다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자신감이 아주 그냥 간지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 약간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딱 비슷한 게 최근 3년 동안 급성장한 것들이 많잖아요. 연 25%의 복리로. 근데 이때 지금 78년도가 그럼 딱 보험사업부의 고성장을 지나서 약간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같은데 저희는 이때 팔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또 길게 해안을 또 내다보고 있는 버핏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문제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때 이제 와 이제 끝인가 보다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아작이 납니다. 근데 그냥 버핏은 상관없죠. 어차피 뭐 돈이 많기도 하고 사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이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올 때가 오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좀 멋있었습니다. 멋있네요. 이런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 사업부별로 나오는데 일단은 직물 사업. 이제 첫 번째 연도 내용이 기억나면은 직물 사업은 경영진도 좋고 근로자도 다 좋은데 역풍이 부는 사업부다. 산업이 성장을 하기가 힘든 사업부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장비가 오래되긴 했으나 새 장비와 성능 차이가 크게 없기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캐펙스 투자가 그다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고정자산의 박앤 코스트 졸라 싸다는 거죠. 굉장히 쌈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높은 수준의 매출 채권과 재고로 캐피탈 턴오버가 지금 비교적 낮다. 78년도에. 그러니까 운전 자본이 지금 높게 유지된다는 거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직물 사업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캐피탈 턴오버에 담긴 뜻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따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캐피탈 턴오버 사실 캐피탈 턴오버라는 건 보면 정확히 이해가 안 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버핏 과거 내용이랑 찾아보니까 그 뒷얘기랑 결론적으로는 워킹 캐피탈 턴오버였어요. 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운전자본 회전율. 그렇죠. 운전자본 회전율인 거고. 이 운전자본 회전율은 공식상으로는 매출액을 평균 운전자본에 나눈 건데 이게 이제 높고 낮음에 따라 의미가 있어요. 높다는 것은 낮은 운전자본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본이 낮게 형성돼도 매출이 높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기업한테 좋은 거고. 그래서 운전자본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운전자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남을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왜냐면 운전자본이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힐수록 캐시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적다는 거는 캐시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 자금을 비즈니스 확장이나 추가 재고자산 투자형 등 여러 가지 옵션 선택지가 넓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너무 높아져서 막 80% 90%까지 가다 보면 사실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기업의 뭐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이 앞으로 매출 성장을 할 때 재고와 매출 채권이 너무 낮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너무 높을 경우에는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운전자본이라는 공식이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 빼기 매입 채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아지려면 작아질수록 요게 커지던가 요게 이게 작던가 이게 커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빼기가 커진다는 건 매입 채무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내야 될 돈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매년 커진다는 거는. 그래서 운전자본이 낮다는 건 매출 채권과 매출 재고자산이 낮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매입 채무가 높다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매입 채무가 과다하게 높다는 것은 현금으로는 부족할 때 매입 청구서를 지불할 수가 없고 이는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흑자도산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폭풍 성장하고 인기로 다 채무로 지급을 해서 문제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베스트인 경우지만 이 반대인 경우에는 위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구체적으로 까서 봐야 할 이유가 또 늘었다. 네. 이걸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이 나요. 제가 최근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 쩐의 전쟁 그거 해가지고 멤버들한테 뭐 10,000원씩 주면서 하루 동안 이걸로 많이 벌어와라 이 편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편인데 거기서 이제 노홍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난감이랑 연필 같은 것들 이렇게 엄청 사가지고 뭐 한 10분 만에 완판시키고 다시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 또 더 사오고 또 이제 또 이화여대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연필을 뭐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율이죠. 그러니까 다 팔고 다시 와서 그걸로 더 많은 걸 사고 다시 또 팔고. 그쵸. 반면에 이제 유재석 박명수 같은 경우는 이 둘이 합쳐서 2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통비 5,000원 빠지고 비용 빠지고 그 뭐 5,000원짜리 핀 3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팔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회전율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편을 보고 이제 회전율이 높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그쵸.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회전은 진짜 실제로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적체돼 있으면 안 되고 다 팔리고 새로 넣고 다 팔리고 새로 넣고 이런 게 회전이 돼야 되는 건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기업들은 각자 그 재무제표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년짜리 히스토리가 있으면 여기에 그 회전율 그 뭐랄까 트렌드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20%였다. 이게 갑자기 튀거나 줄거나 했을 때 잘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기업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직물사업부는 지금 이 캐피탈 턴오버가 비교적 매우 낮다. 네. 근데 이게 낮은 이유가 매출 채권이 너무 재고가 너무 커져서 그렇게 해서 사실 안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이 캐피탈 턴오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수가 되려면은 매입 채무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회사가 너무 많은 매입 채무를 보유하거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급여나 세금 같은 의무에 대한 지급금을 이연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다. 이게 이제 비정상인 거죠. 이게 어차피 다 나갈 돈인데 계속 회계적으로만 밀어두면서 이러다가 이제 파산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스타벅스 포인트 충전, 게임머니 충전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다 매입 채무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기업 입장에 좋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버핏이 좋아하는 플러시라는 개념인데 공짜로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쓰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을 이때 납입해놓고 이때 소모하잖아요. 이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이 돈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금리 없이. 그렇죠.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또 하나 배운 거죠.
캐피탈 턴오버가 뭔지 공부해보자. 해보면서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높을 땐 왜 높아질 수 있고 낮을 땐 왜 낮아질 수 있는데 이걸 기업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주주서원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직물 사업에서 계속 좋지만 걱정거리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 차별화, 생산 원가 감축, 효율적인 장비와 더 나은 인력 사용의 방법들이 있는데 경영진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경쟁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만 그런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 혜자와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법한 문제죠. 우리만 할 수 있었으면 좋은 건데 그쵸. 경쟁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업이 역풍이 불고 있는 사업이면 산업이면 좋은 경영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중요하다.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드한 성격의 비즈니스를 더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 버핏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론 현재 직물사업부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력도 뛰어나고 경영진 적극성 있고 노동자들 협력하고 투자액 대비 상대적으로 완만한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남아있는 한 더 매력적인 자본 사용처가 있도록 서포트할 생각이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요건들 중에 뭐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없앨 수도 있겠다. 매각할 수도 있겠다. 확실히 좀 지금은 좋지만 안 좋아질 게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많이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둘씩 빠지게 될 경우 나는 이 사업부를 더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버핏이 이런 내용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업부들이 나오는데 보험 사업부들 간에서는 조금 제가 처음 알았던 게 이제 보험 사업부 내 언더라이팅이라고 있는데 뭐 제가 이거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 담보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언더라이팅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담보 자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때 누군가는 높게 줄 수도 있고 낮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 다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이 담보물을 평가하는데 이 담보물을 굉장히 가치 있다고 평가해버리는 순간 회계적으로 엄청 이득이 생기는 거죠. 기업들이 이익도 나고. 그쵸.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업계에 만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보험 담보물이나 특정 물건에 대한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 다르고 기업마다. 거기서 근데 문제는 그걸로 손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 평가에 있어서 솔직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다. 맞는 말이죠 사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버핏이 하는 말이 업계 경쟁자들이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없다.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뭐 얘기가 나왔겠죠. 너네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손익이 안 좋아? 다른 남들은 뭐 200% 성장했는데 왜 100%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약간 이 중서부 지역 맞죠? 웨스턴 중서부 네. 스톰이 왔다고 합니다. 보험이니까 이런 천재지변 나면은 손익 안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또 배웠던 게 신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가치 창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냥 잘 가고 있는 회사를 지켜보면 사는 게 낫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신사업 확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업이 막대한 돈만 날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신사업이나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네가 나갈 신사업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네가 얘네를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제도 있고 그쵸.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유의미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신사업을 확장한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 할 수 있을까? 네. 최근에 저희 AMD도 인수했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시작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똑똑한 거다. 요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만 해도 네. 신사업을 되게 공격적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트렌드였어요. 예. 사업 다가가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작년에 기업들이 많이 싸지면서 인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엔페이지 같은 경우도 EV 새로 시작하면서 인수하면서 시작했거든요. AMD도 마찬가지고 자일린스랑 뭐 또 그 펜센도 이런 애들이 인수하면서 시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업,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일을 할 때 마냥 좋아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 투자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돈 투자인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게 네.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기업이 신사업하면은 되게 장밋빛 미래를 맞아요. 그리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그 확률이 적고 그렇죠. 그 기대값으로 따졌을 때 그냥 사는 게 낫다. 맞아요.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거 사서 그냥 끼워서 같이 시너지 내는 게 낫지. 이거를 본인들이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진 않다. 이것도 제가 배운 것 중에 좋은 내용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버핏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진 주식이 있을 때 큰 비중의 투자를 저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워낙 유명하죠. 두 번째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호된다. 세 번째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운영한다. 네 번째가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미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투자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1, 3번을 충족했으나 4번 때문에 액션할 수 없었다. 가격이 매력적인 경우가 너무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막 설명해 주는데 71년도부터 78년 기간 다우가 빠진 것 대비 대형 연금펀드 주식 빠진 것 대비 그러니까 얘네들 대비해서 우리들의 주식 포지션은 4번에 의거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리한 매수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들가 얘네들처럼 계속 현금을 사용해가면서 매수를 했다면 얘네들이 아웃퍼폼 했다는 건데 얘네를 이길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4번이 찾기 힘들 만큼 4번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포기할 생각은 없다. 네. 그래서 만약에 4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확실하다면 유의미하게 살아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이게 영어가인데 concentrate holding, 압축해서 갖고 있겠다는 거죠. 많은 종목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종목들을 소유하겠다는 거고 avoid buying a little, 조금 사는 거는 피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면은 확신이 있으면, 이 매력에 확신이 있으면 유의미한 양의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가 하니 이 가격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읽길 잘했다. 내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내용 정리했을 때 이 정도였어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그냥 뭐 실적 발표 이런 내용들이었어서 있고, 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매출 채권의 변화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네. 매출 채권이 커진다면 매출액 대비 그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왜 늘어나는지, 일시적으로 재고 쌓아 올린 건지, 이게 뭐 콩쿠르에서 나오잖아요. 재고 쌓아 올렸지만 다 털 거다. 뭐 이런 식의 힌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반대로 줄어든다면 매입 채무가 과하지는 않은지, 일정 수준 운전자본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있고 경쟁사들이 있을 텐데 이 업계 컨센서스랑 경쟁자들의 표준이라고 그걸 꼭 따라가야 하는 기업인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확 와닿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버크셔는 그 보험사업부에서 얘기를 한 건데 보험사업부 애들이 담보물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80% 수준까지 평가를 해줬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40%가 적당한 것 같다. 근데 컨센이 80이라고 해서 우리는 컨센 80으로 할 생각이 없다. 지금 당장 이 40%에 나오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린 여기로 따라갈 의향이 없다.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근데 이게 나중에 뭐 기술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기술 표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약간 CEO의 역량 그리고 정직 약간 이런 그거랑 또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사업 다각화랑 신사업 확장할 때 주의하자. 사실 저는 여태까지 한다고 하면은 되게 긍정적으로만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주의해서 좀 봐야겠다. 잘해야 본전이다. 그럴 바에 그냥 인수해서 사다 쓰는 게 100배 낫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4가지 경우. 네. 근데 4번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수에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자. 대신에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매수하자가 78년도 주주서한에 제가 생각한 핵심 내용들이었고, 제가 지금 77년도부터 핵심 내용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거든요. 겹치지 않는 것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쌓아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보니까 옛날 자료인데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교과서죠, 뭐. 네. 운전자본 이렇게 디테일한 사례들이 막 많이 나와요. 실제 서한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저도 약간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운전자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저도 약간 운전자본이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인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버핏은 다 했구나, 다 한 고민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주서한 같은 것도 보면서 좀 현자들의 이런 지혜를 배워가는 이런 것도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제가 최근에 좀 정리가 돼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 넷인컴이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 그다음에 CF, 영업 현금 활동 흐름, 그쵸. 그다음에 FCF,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이제 여기서 넷인컴은 이제 회계적인 내용이거든요. 회계적인 게 넷인컴이고 실제 현금 흐름은 얘네 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 항목들이 있는데 이 넷인컴에서 CF로 갈 때 조정된 항목이 운전자본입니다. 운전자본이고 두 번째가 SBC.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요거는 옛날에는 없던 개념인데 최근에 들어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78년대는 없던 개념이겠지만 요즘에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 주식 기반 보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주식 보상 기반 뭐 비용 이런 건데 쉽게 설명하면 스탁 옵션. 나중에 우리 주식으로 바뀔 거지만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회계적으로는 돈이 나간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실제 돈은 나간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애드 되는 건데 요 두 가지가 이제 CF에 영향을 미치고 CF에서 이제 FCF에 미치는 게 캐펙스죠. 그렇죠. 네. 오늘 다 나온 내용이에요, 사실. 버핏은 DCF라는 밸류에이션을 쓰는데 FCF로 쓰거든요. 근데 이 FCF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에서 운전자본, 이때는 SBC가 없었으니까 운전자본의 변화를 면밀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CFO를 만드니까. 이 CFO에서 이제 인수나 신사 확장이 결국 캐펙스잖아요. 가서 이제 FCF가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저는 유의미하게 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머리가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DCF를 그 잉여현금을 쓰니까 앞단에 이 조정 항목들이 되는 캐펙스와 운전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고 어떻게 조정해 줄 건지 이런 내용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요즘 요걸 좀 파고 있어서 이렇게 됐고 네, 일단 78년도는 이렇게 정리했고 다음에 79년도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 오면은 운전자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해지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간에 SBC가 들어오면서 뭐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거기서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좋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79년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